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기던 일도 이제는 마음에 콕 박히고 작은 말에도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단점으로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상처받고, 남들보다 더 피곤해지고, 남들보다 더 걱정이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민함은 절대 단점만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가는 바람에도 깃털은 먼저 흔들린다. 이 말은 바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깃털이 세상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표정 한 번만 바뀌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지합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도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를 읽습니다. 이처럼 예민함은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아니라 민감한 레이더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민감함을 가진 사람을 심성의 촉수가 길게 뻗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촉수가 자기를 향하면 병이 되고 세상을 향하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누구보다 지혜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안 좋은 표정을 한 것 같으면 내 때문인가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생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뿐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촉수를 밖으로 향하면 세상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비결은 좋은 자극만 가까이 두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나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위로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극을 가까이 둘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약해 보인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정교한 검을 만들었고 왕도 그의 검을 가장 신뢰했다고 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장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에만 집중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집중할 대상 하나만 있으면 그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선택적으로 듣는 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소리, 모든 말, 모든 표정을 빠짐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중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실 아주 제한적입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들어야 할 말만 들으면 마음이 가볍고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니 누가 내 흉을 본 것 같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인가? 내가 꼭 책임져야 할 말인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대부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도 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하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대화하고 웃는 시간은 즐거운데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지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 시간입니다. 옛 선비들은 하루에 반드시 정좌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끊어내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예민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섬세한 것입니다. 얼음은 충격에 잘 깨지지만 숨결도 느낄 수 있는 투명한 존재입니다. 유리잔은 금이 갈 수 있지만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장 작은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고 아픔도 기쁨도 모두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을 알고 진짜 사랑을 느끼며 진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민함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만 바꿀 수 있다면 예민함은 평생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이제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마지막 비결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마음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고 안으로 다독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이 들끓으면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억울함, 섭섭함, 서운함, 이 세 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도 오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지요. 하지만 이때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천천히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만 해도 감정은 얼굴을 드러내고 점점 조용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높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조금만 못하면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완벽하려는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피곤하죠. 하지만 인생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모두 꿰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꿰어도 보배가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칭찬을 더 자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고민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멀리까지 상상하고, 가끔은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 창문 열고 깊게 숨 쉬기, 베란다에서 화분 한번 들여다보기, 10분만 몸을 쓰면 머릿속 잡음이 확 줄어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걷기부터 하라.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결국 따라옵니다. 8번째 비결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도 큰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쉽게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쌓이고 스트레스는 더 커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루 하나씩만 내 삶에 끼워 넣어 보세요. 그러면 미루던 일이 언젠가 끝나 있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옛날 한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가 말했죠. 장군님, 두려움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절반은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입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9번째 비결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고통이 1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람, 말이 험한 사람,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 이덕무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비결은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민함의 반대는 둔함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밥,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그 온기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견뎠다고, 수고했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유명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그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고 싶어 한다.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느끼고, 좀 더 깊게 느끼고, 좀 더 빨리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섬세한 능력입니다. 꽃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말고 당신에게 필요한 소리만 천천히 골라 들으세요. 마음이 지칠 때는 잠시 멈추고 내 안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노년이 잔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다. 깊이 느끼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